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대진 DMP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회사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 원천 기술을 통해 신제품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좀 좋아 보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그 책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죠. 듀폰에 대한 어떤 케이스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듀폰 같은 경우 자신의 원천 기술 과거에 원천 기술을 통해서 신제품을 연속적으로 계속 성공해 시켜 나가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기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회사들이 관점에서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기업의 관점에서 한번 이 회사를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먼저 살펴보는데 손익계산서는 뭐라고 했죠?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 6월입니다. 6월 2018년도 6월 아직 3분기 사업 보고서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반기치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3분기치는 이 반기치 공부한 거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사업 보고서 보는 게 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기치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여러분들이 3분기 사업 보고서 나오면 그때 그 보고서를 반기치하고 비교해 가면서 많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는지 또 어떤 것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분석하는 툴을 통해서 3기까지도 한번 그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이게 복습을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좋은 학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기치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6개월치잖아요. 누적은 6개월치. 6개월치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한 205억 정도 증가했어요. 매출이. 그리고 3개월치, 이게 4에서 6개월이에요. 6월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2분기죠. 2분기. 전년 2분기 대비 당년 2분기는 89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전체가 205억 원 증가했는데 89억 원 증가했죠. 2분기가. 그러면 1분기에 얼마가 증가했어요? 한 120억 넘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1분기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죠.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줄어들었어요. 매출은. 그렇죠. 당해년도는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당해년도에는 다 늘었어요. 그렇죠.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나빠졌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다 늘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늘었죠. 2분기도 흑자 전환이 됐어요. 대신에 1분기에서 2분기는 줄었죠. 그렇죠. 1분기에서 2분기는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타 이익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재무제표에 보면 재무상태표에 보면 여기 매각 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 자산에 대한 처분 자산 집단이 있어요. 이 처분 예정 매각 예정 자산이라는 거죠. 매각 예정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은 그러한 자산 이미 계약은 했겠죠. 이때 계약을 하고 중도금 우리 잔금할 때 잔금을 치를 때 매각이 돼요. 그렇지만 계약금 할 때는 아직 매각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을 안 했어도 팔려고 내놓는 팔려고 계획을 세운 자산들은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를 해놔요. 계약을 안 했어도. 근데 이 회사는 이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처분이 이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때 처분 이익이 한 15억 정도 기타 이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1, 4분기 때 이제 이게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타 이익이 또 작년보다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기타 이익은 외화 쪽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외화 평가 이익 이런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6개월치 흑자 전환하고 엄청 많이 증가했죠. 50억. 그 다음에 2분기 때도 제가 아까 기타 이익 많이 처분 이익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증가했죠. 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 당년도에는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이 다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1, 4분기에서 2, 4분기 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애매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업종이 안 좋을 때, 업종이 안 좋을 때 이게 계절성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래도 전체 우리가 필립피셔 볼 때 어떻다고 했어요? 경기 변동이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 분기별로 이렇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한 여러 해를 두고 성장하느냐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익이 났죠? 이익이 났고, 그러면 그 이익이 어디로 가?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나중에는 이 부분들도 자주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배기업, 왜냐하면 지배기업이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 중요하잖아요. 비지배기업보다. 그렇기 때문에 양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당기순이익 우리는 지금 뭐 정확한 금액보다도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방향성. 우리가 정확한 금액보다도 이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이. 실적의 방향성. 이 방향성이 얼마나 성장 분이 성장하고 있냐. 그 다음에 성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이 성장 속도가 얼마나 좋냐.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성장 속도는 이제 분기별이거든. 분기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성장성을 위주로 봐가지고 이제 좀 여러 해를 아니면 1년 단위로 묶든지 해가지고 좀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장이 얼마 지속하냐, 지속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의 누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인 거예요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770억. 자, 자본총계가 얼마예요? 942억이죠. 부채총계는 260억이에요. 부채 비율 한 27%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양호해요. 양호하다. 회사가 좀 튼튼한 것 같아요. 딱 봤을 때에도 단지 손익계산서의 업종이 좀 안 좋아서 좀 뭐랄까 이게 이제 좀 뭔가 회복하는 초기 단계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업종이 좀 그 전년도에 좀 안 좋았을 뿐이지 재무상태표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현금과 단기 금융상품이 얼마예요? 벌써 152억이다. 313억, 466억이잖아요. 유동부채가 얼마예요? 유동부채가 지금 127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금하고 단기 금융상품을 가지고도 이미 유동부채를 갚고도 남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다. 왜 현금이 많을까요? 이번 이거 매각 예정자산 아까 팔았죠? 100 얼마 107억에 팔았어요. 107억에. 그래서 107억에 팔아서 15억 정도 이익이 났어요. 15억 정도 이익이 났어요. 107억에 판 거예요. 107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가는 이건데 107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만큼 현금도 증가하고 뭐 다른 금융자산도 많이 증가했죠. 여기 보면 금융자산도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금융자산 예, 좀 많이 샀죠. 그렇죠. 처분해서 지금 그다음 설비 투자도 하고 그렇죠. 현금도 증가하고 현금은 감소했지만 이 전체 단기 금융상품도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샀어요. 이 회사가 종속회사 중에 투자회사가 있어요. 투자회사가 이 투자회사를 통해서 아마 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매출 채권 한번 볼까요? 매출 채권. 자, 단기 투자 자산, 그다음에 단기 손익, 인식, 지정 금융자산이 이제 계정 과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계정 과목이 유동,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건 저번에 배웠죠? 평가를 해서 그 단기 손익이 어디로 가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타 포괄. 평가를 하면 그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을 뭐 공정가치로 장부가치하고 비교해서 평가했을 때 평가 손익이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은 뭐예요? 39억 정도 회수가 됐죠. 이건 회수예요. 회수가 됐어요.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이만큼 뭐예요? 현금 흐름이 증가했다는 거죠. 증가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10억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뭐 늘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충분히 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출이 증가한 게 205억이에요. 전년 대비. 그리고 2분기에만 89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충분히 늘 수 있다. 그리고 재고자산 항상 볼 때는 뭘 보시라? 세부 내역을 보시라. 세부 내역을 보시면 뭐 제품이나 상품 쪽은 별로 안 늘었어요. 안 늘었고 그만큼 많이
회전이 됐다는 거죠. 원재료나 미착품 이런 쪽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저장품, 그다음에 제공품 이런 부분들이 늘었으면 뭐 내년도 다음 분기에 매출이 늘어날 확률이 크잖아요. 그만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자산은 이게 절대적인 양이 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라는 거예요. 뭐 제품이나 상품이 안 늘었으면 리스크는 줄잖아요. 원재료를 많이 샀다는 것은 3분기 어떤 매출에 대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금융상품 늘었고, 자, 이것은 계정 과목이 뭐래요? 바뀌었어요. 자, 계정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간다는 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은 뭐예요? 평가했을 때 단기 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 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이 단기 순이익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뭐냐면 평가했을 때 기타 포괄손익으로 간다는 거죠. 기타 포괄손익으로 이쪽으로. 그리고 유동은 아까 아시죠? 유동은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거. 이것은 팔았을 때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지 않은 거. 만기가 1년이 넘는 거예요. 기말 현재를 봤을 때 만기가 1년이 넘는 거. 이것은 유동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거. 팔았을 때 현금화가 가능한 게 아니라 만기로 따지셔야 돼요. 만기가 1년 이내, 만기가 1년 이후. 이런 식으로 따지셔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뭐예요? 설비 투자 많이 늘었죠. 설비 투자 늘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장기 매출 채권 좀 많이 늘었네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산 총계가 1,202억 원이에요. 자, 많아요. 자, 유동부채를 한번 볼게요. 매입 채무도 줄었죠. 이만큼 현금을 지급했다는 거, 현금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자, 기타 유동부채 많이 줄었죠. 이것도 현금을 지급했다, 갚았다는 거죠. 전환사채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전환사채가 있으면 어때요? 전환가격 조정이 항상 고려를 하셔야 돼요. 관찰을. 그래서 이 전환가격이 계속 이렇게 조정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찰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주가가 잘 갈 것 같아도 전환가액을 조정하겠다 하면은 이제 회사에서 묵혀두었던 악재들을 이게 내놓거든요. 묵혀두었던 악재들을.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주가가 정체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전환 가격이 조정이 다 된 건지 아니면 뭐 더 조정할 거리가 남았을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검토를.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채 비율도 좋고 이 회사는 어때요? 딱 봤을 때 아주 안정적이죠. 이미 유동부채 1년 내에 갚아야 될 그런 부채들이 뭐 이미 현금과 단기 금융 상품으로 이미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주 안정적인 회사예요. 안정적인 회사. 그래서 이 회사는 뭐예요?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위기가 와도 어때요?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업종이 안 좋더라도 이 회사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신제품 이제 개발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돼주면 이제 이 회사는 성장 또 하나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 재무 상태표는 뭐라고 했죠?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재산 상태. 자, 현금 흐름표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42억이에요. 상당히 좀 현금 흐름이 좋아요. 현금 흐름이 좋고, 아까 자산활동, 자산부채 변동이 플러스잖아요. 아까 그 자산 판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보통 금융자산을 취득한 게 많아요. 그쵸? 금융자산 취득하고, 금융자산 취득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제 금융재산 여기는 이 회사가 투자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투자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종속 회사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형재산도 지금 설비 투자하고 42억 지금 설비 투자하고 이런 건 잘 보시라고 했죠. 이런 것은 고정비로 인한 나중에 뭐예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형재산을 처음에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라는 게 처음에 정률법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건물 이외에 건물은 정액법으로 하지만 뭐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률법으로 한다고요. 정액법은 어, 해마다 감가상각비가 동일하지만 정률법은 뭐예요? 첫 사업년도에 감가상각이 많고 그 다음에 조금씩 줄어드는 정액법은 똑같이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매각 예정 이건 투자 활동이네요. 이거는 영업 활동 매각 예정 자산이 아니에요. 아까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영업 활동은 매출채권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고 이건 투자 활동으로 지금 처리됐어요. 95억. 95억만큼 현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25억만큼 나간 건 뭐냐면 이런 금융재산 쪽으로 많이 샀다는 거예요. 판 거를. 그리고 유형재산 이게 투자하고 그냥 재무활동 현금 흐름 차입금을 상환하고 상당히 현금 흐름이 좋죠. 현금 흐름도 양호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니까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 매각 예정자산 판 거 있잖아요. 판 거. 지금 이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대진 DMP가 이용백 김보경에게 양도를 했어요. 유형재산을 얼마에? 107억에. 이용백 그 어디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그래서 자산양도 대금 지급 방법은 이게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현금 지급했고 중도금도 지급했어요. 8월 1일.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을 해제가 불가능해요. 그 잔금은 뭐예요? 지급한 게 아니라 받은 거죠. 우리가 판 거니까 받은 거. 자,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잔금도 이때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대진 DMP가 판 거니까 지금 판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산 거고 그 대진 DMP의 소속부가 변경이 됐어요. 우량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왜 그러냐면 이게 우량기업부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 자산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 작년에 2017년도에 좀 업황이 나빠서 이 회사가 좀 여러 가지 그 적자가 나는 바람에 좀 이 규모에 맞지가 않아서 중견기업부로 좀 후퇴가 된 것 같아요. 우량기업부는 이제 기업 규모도 맞아야 되고 재무 요건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전성 요건도 맞아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재무 요건 중에 이제 아마 그 ROE가 평균 최근 3, 4년도 ROE 평균이 5%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평균 단기 순이익이 30억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우량기업부에서 안 돼요. 그래서 중견기업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소속부 같은 경우는 한번 간단하게라도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6월까지예요. 6월까지인데 매출 매출 어때요? 2015년도가 피크죠. 피크 가장 높고 그다음에 줄어들고 늘어났고 약간 늘어났죠. 그러다가 이번에 팍 늘어났죠. 이게 6개월이에요. 6개월인데 지금 539억이니까 곱하기 2 해도 2015년도 피크를 넘어섰죠. 이미 여기치를 넘어섰어요. 지금 매출은 넘어섰어요. 영업이익도 28억 42억. 영업이익은 2016년도 피크 거기다 완전히 적자가 됐어요. 지금 자 어때요? 20억이니까 곱하기 2 해도 거의 2016년도 그 피크일 때 하고 거의 또 비슷하죠. 그렇죠. 단기순이익 어때요?
단기 순이익은 이번에 기타 이익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게 이것은 재무 구조가 많이 개선됐고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보면 지금 3.71이에요. 상당히 그래도 여기까지 이때까지 회복이 됐잖아요.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순이익률은 뭐 볼 필요 없고 부채 비율 보면 이때 아주 낮았다가 이때 높아졌다가 이때 다시 좀 낮아졌어요.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고 아주 안정적인 회사가. 분기별로 한번 볼게요. 분기별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어때요? 증가했죠? 증가했고 2017년도 6월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사이는 좀 감소했잖아요. 예? 감소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하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감소를 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했죠. 흑자 전환했어요. 그렇지만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1분기에서 2분기로 볼 때는 감소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업황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고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는 안 좋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계절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작년도 보면 2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좋고 3분기도 이렇게 4분기로 갈수록 좀 안 좋은데 여기도 보면 이때 3분기하고 4분기가 어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확인을 좀 해보셔야 이게 여기는 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 안 좋아지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성장을 하면 그래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012년도부터 지금 18년도까지 매출 한번 뽑아봤어요. 매출을 지금 이때가 피크였어요. 12년도가 890억. 그 다음에 좀 계속 줄어들어요. 약간 늘어났다가 다시 또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났다가 이번에 팍 늘어났죠. 곱하기 2하면 최고치 2012년도치보다 더 커요. 그쵸? 곱하기 이제 물론 이제 3, 4분기가 이제 더 줄어들 수도 있으면 뭐 그래도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매출 추이가 좋다. 사업부별로 한번 봤어요. 사업부별로 프린터 사업부 같은 경우 이제 뭐예요? 이거 상당히 지금 이때가 피크 있다가 지금 계속 떨어졌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곱하기 2 하면 뭐예요? 6개월치니까 이 최고치보다 좀 높아요. 지금 프린터 사업부가 상당히 프린터 사업부가 지금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프린터 사업부가 갑자기 매출이 엄청 많이 뛰었어요. 지금 매출이 뛰었고 영업이익도 지금 최고치잖아요. 지금 1, 2, 3, 4년도 5년 최근 5년도의 최고치예요. 프린트 사업부가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지금 최고치예요. 그렇죠. 프린트 사업부 한번 관찰해 보시라. 이런 프린트 사업부가 지금 최고치예요. 지금 광사업부 LED 그쪽은 뭐예요? 지금 곱하기 하면 한 34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도 2017년도 매출만큼 지금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곱하기 2 하면 20억. 20억이니까 한 이 정도 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5.88. 보통 한 이 정도 선이잖아요. 이 정도 선. 2016년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보다는 좀 많이 회복이 되잖아요. 2017년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는 과정인지 이게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지속 가능한지 일시적 이것도 지속 가능한지 일시적인지 지금 프린트 사업부가 상당히 양호한 광사업부는 약간씩 회복되는 예,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지는 계속 관찰해 보셔야 돼요. 관찰해 보셔야 되고 한번 회사 내용을 볼게요. 회사 내용을 한번 보는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 대상 종속회사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신규 연결된 게 이거 단기 중 지분 취득한 거예요. 이거 중국 위에시에 있는 프린터 부품 제조업. 이 회사에 어떤 연결이 돼서 아마 매출이 프린터 매출하고 이익이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이 부분 봐야 되고 매출은 증가한 것 같아요. 이 회사 때문에라도 왜냐하면 예. 그래서 연결 프린터 쪽이니까 문어발식 확장은 아니고 계속 어떤 프린터 쪽에 확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본사가 좀 천안에 있어요. 천안. 예. 그리고 코스닥 상장 이제 이 회사 집단에 한 개가 있고 나머지 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상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투자 회사가 하나 있다. 종속회사 중에 투자 회사가 아까 그 금융자산 많이 돼 있잖아요. 예, 투자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다섯 개 있다는 거 비상장. 그 다음에 신용평가를 해봤더니만 BBB 플러스 나이스 DNB에서 정기평가 BBB가 뭐냐면 채무 이행 능력은 양호하나 장내 경기 침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채무 이행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당연히 뭐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죠. 웬만한 회사들은 다. 네, 그렇죠. 어때요? 아까 부채 비율이 0.2%밖에 안 되는데 뭐 양호해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어때요? 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졌죠. 회사가. 자, 종속회 이게 있어요. 이거 아까 취득했던 본 거고. 이 미상환 전환사채에 있다는 거예요. 6월 30일 2회하고 3회가 2017년도 8월 29일 날 발행했고 두 개 다 하나는 100억, 하나는 600억, 60억인데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이제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아직 전환 청구를 안 하고 전환 사채로 가지고 있잖아요. 좀 원래 처음 가격이 4천 얼마인데 지금 3,535원까지 전환 가격이 조정이 됐어요. 조정. 이게 그러니까 최저 조정 가격이 2,912원이에요. 70%, 70%거든요. 이게 처음 전환 가액이 70%이기 때문에 2,912원이 최저인데 지금 3,535원 현재 주가잖아요. 주가이기 때문에 거의 뭐 주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더 떨어뜨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뭐 그냥 조정하고 끝날지 이제 이 부분 한번 관찰해 보셔야 돼요. 예, 더 떨어뜨려서 여기까지 뭐 조정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뭐 조정이 마무리될지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그 표시 이자율이 0%예요. 한번 읽어보니까 표시 이자율이 0%이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투자자들이 이자를 안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전환해서 수익을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환하려면 처음에 4천 얼마에 발행했는데 좀 전환가액이 줄어들어야 어때요? 주식수가 늘어나죠. 전환가액 주식수가. 그래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좀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또 부채 비율이 또 줄어들겠죠. 그렇죠? 부채 비율이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지식수가 이 정도 있다는 거. 예, 예. 그리고 배당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배당을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점수를 좀 주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 회사. 왜냐하면 현금도 많은데 배당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해주는 회사하고 아예 안 해주는 회사하고 좀 느낌이 틀리거든요. 이건 소액주주와 이익을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10원이라도 주당 10원이라도 뭐 얼마라도 이렇게 좀 배당을 해주는 좀 그런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개요. 사업의 개요를 보면 프린터 부품은 뭐예요? 그 다음에 LED 조명 두 가지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프린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성숙 단계래요. 성숙 단계.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고급화 트렌드. 그리고 단순 프린터 기능만이 아닌 복사, 팩스, 스캔, 와이파이, NFC 등의 여러 기능을 한 기기에 통합한 복합기 시장 중심이 되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회사의 어떤 그 미래 예측. 예. 그리고 모바일 및 클라우드 연동 프린팅 시스템과 같은 차세대 방식으로 변화할 거라는 그러한 의견. 예.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이제 모바일과 클라우드 쪽으로 아마 기술 개발을 할 것 같죠. 예.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조명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업궤양 프린트 사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HP 이 삼성전자가 이제 이쪽으로 팔았잖아요. 프린트 사업부는 HP사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HP사의 프린트 핵심 부분을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래처가 HP사라는 거예요. 상당히 리스크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거래처가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예, 예. 당사의 주력 제품으로 카트리지에 들어가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거. 예, 이러한 부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시장 진입은 좀 제한적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높은 가격 경쟁력하고 높은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타업체가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쪽 크리닝 블레이드 어스 같은 경우는 일본의 반도학, 북진고무 등 외국 경쟁 업체가 있다. 네,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회사의 어떤 이번에 예, 현상기를 이제 HP 현상기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017년 10월 한국 인탑스 자회사인 서브 어셈블리 부품을 담당하는 대전자를 인수를 했고, 그래서 프린터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었고, 그래서 국내 최대 프린터 부품 공급업체라는 거. 프린터 부품 중 고무 롤러나 블레이드만 전문으로 제조해 왔는데, 이 인수를 통해서 뭐예요? 레이저 프린터용 현상기 완제품을 생산 납품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앞으로 제품 개발 및 원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서 지속적인 성장.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는 거. 예, 프린터 이번에 프린터 사업부가 상당히 많이 매출이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그 연결로 됐잖아요. 하나 중국 이런 부분 최소 프린터 사업 부분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 같아요. LED 조명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의 브랜드가 뭐냐면 조명 브랜드가 오브라이트. 예, 그래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스마트 조명 시장 발전이 가속도에 대비해서 차세대 제품 개발을 주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 LED 기술은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결합된 사물 인터넷 스마트 조명 시장. 이게 이제 이번에 신제품 개발했어요. 시작으로 광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시장. 의료기기 시장은 아닌데 이것도 그 임의용 시장까지도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 원천 기술을 통해서 이 회사가 봐봐요. 가정용 임의용 공략해서 이제 지방 분해기 알록 펜멜트 출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10월 31일이니까 이제 최근에 출시를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LED 이제 이 회사 이 근적에서 LED를 활용해서 이 지방을 이렇게 분해해주는 알록 펜멜트라는 다이어트 기기를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인들이 신체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활용한 치료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관계자는 대진 DMP는 헬스케어, 뷰티, 브랜드 알록으로 뷰티 디바이스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 부분을 한번 상품을 보시려면 유튜브에 보면 알록 펜멜트를 딱 치시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이 부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들어보셔요. 들어보시면 그래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좀 헬스를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 근육은 생기는데 뱃살이 안 빠져요. 정말 뱃살이 안 빠지는데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 대회 나가는 헬스 하는 분들은 뭐냐면, 그리고 뱃살을 좀 빼려고 하는 분들은 막 그 다이어트 식이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운동할 때 이거 차고 하면서 이건 이것대로 뱃살 빼고 녹이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지금 헬스 이용 인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헬스장만 공략해도 굉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임의용 쪽도 공략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회사 사람이면 헬스장을 공략하겠어요. 헬스장을. 예, 헬스장 사장님들을 공략을 해서 하면은 상당히 홍보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LG U 플러스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반 LED 조명 출시. 예,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주 사물 인터넷 좀 이게 LED LG U 플러스 홈 그 사물 인터넷 플랫폼과 연동돼서 사물 인터넷 막 자동으로 뭐 조명을 켰다 껐다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원천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기업이 될 그런 확률이 있는 회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본 거예요. 자, 오브라이트 제품은 스마트 리모컨을 통해 밝기 조절, 무드 등 취침 예약, 기상 예약, 방법 모드 등을 지원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강점으로 가정용 조명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동사는 사물 인터넷 조명과 LED 광원을 활용한 의료기기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분야도 지금 제품이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요. 한번 확인해 보셔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요. 예, 그래서 원천 기술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이라는 건. 시장 점유율은 이제 HP사의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리스크죠. 이거는 리스크. 그렇지만은 이 프린트하고 또 LED 조명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리스크를 이제 이쪽에서 좀 상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이 좀 더 성장을 하면 상당히 리스크는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당사에서 생산하는 일부 품목 블레이드류는 현재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거. 예. 프린터 시장은 레이저 프린터, 복합기 등에 들어가는 부품이 주력 제품으로 특히 소모품 및 현상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주요 타겟이라고 해요. 소모품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소모품이니까 교체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 거예요. 점유율. 그렇죠. HP사가 어때요? 점유율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부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교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은 뭐 그 어느 유지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괜찮은 사업 구조이고 LED 조명 사업은 뭐예요? 제품 품질이 가장 중요하고 서로 호환될 수 있는 제품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전통 조명 시장이 갖고 있는 제품 특성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뭐예요? IT 분야, 그쵸? 그다음에 노트북, 모니터, 뭐 TV,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LCD, 그다음 모니터 LCD, 그다음에 광원, 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차량용 광원, 건축 조명 시장으로 응용 분야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IT 분야 광원, 차량용 광원, 건축 조명 시장, 예, 좀 확장성이 있죠. 그리고 현재 이제 과거에는 이제 난립했는데 현재는 이제 구조조정, 예, 그렇죠. 구조조정, 이제 구조조정이 다 이루어지면 어때요? 회사가 좀 될 확률이 크죠. 올라갈 확률이.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 어때요? 이 회사는 재무 상태표를 보니까 안정적이죠. 이 회사가 살아남을 확률이 크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이 가격은 제품 가격은 그렇게 좋지 뭐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거나 정체되거나, 예, 떨어지거나 정체되거나. 그래서 좀 가격 결정력은 있지는 않다. 회사에서 어떤 프린터 부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은 있지 않다. 가격 결정력은 있지 않다. 원재료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계속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익률이 2017년도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하죠. 이익률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자, 주요 가격 변동 원인을 보니까 이제 뭐냐면 연도별로 일부 품목에서 심한 구입 가격 격차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당사가 구입하는 원재료는 가공 정도에 따라서 큰 가격 격차를 보이는 바 가공 정도가 높은 원재료의 구입 비용이 클수록 원재료 구입 단가는 상승하며 일부 품목은 수입 시 환율의 변동에 의해 구입 단가가 변동되고 있다. 구입 단가가 변동성이 심한 이유는 이제 내가 원재료가 가공 정도에 따라서 가공이 많이 됐다. 그러면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율 두 가지 원인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가동률은 60%. 좀 여유가 있죠. 자, 프린터 사업부 같은 경우는 뭐냐면 HP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부품 공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한 영업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업 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수주 파트와 출하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렇죠. LED 사업부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영업팀이 있다는 거. 예. B2B도 되고 공공기관, B2C, 예, 다 한다는 거. 프린터는 직판, 그렇죠. 그 다음에 LED는 대리점 및 직접 판매, 칩은 중국, 일본 등.
프린터 사업부는 HP니까 이건 해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구매 승인서에 의해서 결제한다. 대부분 30일 이내 현금. 그러니까 현금 회수가 좋아요. 현금 회수가 좋아요. 거의 30일 이내니까 어때요? 만약 반기면 6월 달에 수출한 것은 뭐 7월 달 정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출 채권이 6월 달에 매출한 것은 매출 채권이 뭐 7월 달에 6월 달치가 거의 매출 채권으로 잡히겠죠. 매출한 게. 예. LED 사업부는 뭐예요? 보통 원칙적으로 현금 거래를 해요. 그리고 건설업체 관련 거래는 어음 결제. 이게 이제 매출 채권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해외 시장은 선입금 제품 발송하기 때문에 아주 뭐 지금 현금 회수는 좋아요. 매출 채권 현금 회수는 거의 뭐 매출 채권이 잡히지 않은 그런 상당히 양호한 현금 흐름이 양호하다. 부채 비율은 아주 양호해요. 네, 양호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비용 보면 지금 이쪽은 그 자산 처리 하나도 안 해요. 지금 자산 처리 안 하고 다 경비 처리해요. 경비 처리를 하고 지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점점 갈수록 뭐예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매출액 대비 매출액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연구개발에 대한 뭐예요? 연구개발비 투여한 부분,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 뭐예요?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생산성이 높아졌다. 근데 이게 실제로 연구개발에 대한 생산성이 높아진 건 아니에요. 아까 그 연결 대상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서 이제 연결로 잡은 거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그냥 지급하고 있다. 그 정도 선에서만 그냥 하셔요. 대신에 이 회사는 자산 처리 안 하고 보수적으로 그냥 다 비용 처리한다. 따라서 자산에 대해서 어떤 가공된 게 없다. 예, 그 정도 선에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 예, 연구개발, 실적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한번 또 이제 주석을 한번 볼게요. 주석. 지금 제가 지금 오늘은 좀 빨리 지금 이거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금 시간 제가 7시 전부터 찍고 지금 7시 한 반 정도 됐는데 의외로 새벽에 찍으니까 좀 뭐랄까 목소리도 그렇고 약간 힘든 것 같아요. 자, 영업 부문별 세무 현황 이 부분 아까 제가 이 부분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사업부별 추이. 여러분들도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2012년이나 뭐 13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이를 한번 보셔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부가 나올 때는 한번 이 식으로 보셔요. 재고자산 흐름도 이렇게 보시고 큰 어떤 리스크는 없어요. 재고자산도 증가했지만. 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간단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매출채권도 어때요? 리스크 없죠? 리스크 없어요. 대손충당금도 이거 뭐 기말이 기초로 가고 마이너스는 환입이라는 거. 대손 회수가 잘 되니까 충당금도 환입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건 실제 대손이 발생해서 충당금에서 없애주는 건데 이게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제가 같은 게 또 환율 이거 변동 효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환율 변동 효과 때문에 좀 확인해 보시라는 거. 좀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본 거예요. 연체되지 않은 채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80일 초과한 것들이 이제 이 정도 있다는 거예요. 예. 간주하지 않고 이런 게 있다는 거 확인해 보셔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재고자산도 보면 뭐 제품도 뭐 증가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쵸? 아까 재고자산 증가한 게 많았지만 여기서 원재료가 증가한 거잖아요. 지금 6억 정도. 그쵸? 6억 정도 증가했고 원재료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공품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저장품도 증가하고 어때요? 이 제품이 증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없다는 거 이런 게 증가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이것은 제품을 만들려고 미리 원재료를 사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그 리스크 있는 재고자산 증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특별한 거는 그렇게 예. 이건 뭐냐면 회사가 투자 회사라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매각 예정 자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유형 자산도 뭐 특별한 게 없고 단기 중 장부가액 변동이 건설 중인 자산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32억 투자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취득한 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 나중에 완공이 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 언제 완공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완공이 되면 뭐또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공장인지 뭐 다른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장인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본사인지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사무실인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아니면 또 이 건설 중인 자산 중에 설비 뭐 기계 장치 뭐 이런 부분이 시설 장치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차입금 중에서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뭐냐면 만기가 지금 1년 이내에 돌아오잖아요. 2016년도 6월달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1년 이내에 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대체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유동성으로 대체를 시켜준다. 그다음에 이제 판매보상 충당부채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성 원칙에 의해서 중요하지 않잖아요. 금액이 적잖아요. 적기 때문에 그냥 기타 유동부채로 그냥 안에다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성이 크면 뭐예요? 따로 빼겠죠. 판매보상 충당부채. 우리가 이제 옛날에 판매보증 충당부채, 판매보상 충당부채, 품질보증 충당부채 이런 건 다 공부했어요. 다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전환사채 표시이자율이 0%예요. 그럼 뭐예요? 이 회사 투자한 회사들은 전환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4,161원이고 3,540원. 그리고 이게 아마 최저 가격이 2,912원일 거예요. 여기까지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리고 그냥 여기서 끝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라,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액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BHA 전자에 대한 수익이 10%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BH 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 보셔요. 항상 10% 이상 차지하는 그 회사가 주요 고객 같은 경우는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좋아요. 예. BH전자가 뭐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업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 이렇게 보면 원재료가 가장 많이 차지해요. 이쪽 재고자산 쪽이. 그래서 원재료 단가가 중요하다.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업원 급여가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23.9%. 얘네들은 54%예요. 23.9%라는 것은 뭐예요?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이익 증가하는 속도가 더 크다라는 그런 의미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뭐 특별한 거, 좀 변동성이 많은 거, 광고 선점이 많이 줄어들었고, 급여가 늘어났고, 감가상각비가 어때요? 늘어났죠? 감가상각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이런 금융수익 보면 외환산이익, 이자 수익 안에 금융수익 안에 이제 외환산이익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타 수익, 기타 비용에도 외환 차익 많죠? 매각 예정 자산 처분이익 15억 정도 있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여기는.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한번 관찰 항목을 볼게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재무상태표가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쵸? 안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뭐랄까 지금 안정적인데 주가가 정체됐다는 것은 뭔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성장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업황이 안 좋았는데 이 업황이 지금 회복이 됐는지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하다. 근데 뭐예요? 이 회사는 애매할지라도 좀 안정적이니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버틸 수 있는 어떤 저력이 있다. 왜 안정적이거든요. 아주.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존의 어떤 원천 기술을 통해서 또 새로운 뭐예요? 그 신제품, 신시장, 원천 신시장의 신제품을 확장하는 이 부분이 좀 잘 돼주면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ED 그 기술을 통해서 다이어트 지방 분해기 알록 펜멜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뱃살을 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차고 어떤 다이어트를 안 하고 좀 많이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싶거든요. 이거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하면 힘들어서 운동을 못 해요. 막 살도 많이 빠질 때 힘들어서 다시 또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뱃살 신경 쓰지 말고 좀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스타일인데 좀 이거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반 LED 조명 출시. 예, 이 부분 한번 이 부분, 자, 이 부분들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관찰을. 왜냐하면 이 관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경쟁 제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경쟁 제품 비슷한 제품이 혹시 있는지, LED로 지방을 분해하는 비슷한 제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경쟁 회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회사의 어떤 경쟁력, 이 제품의 경쟁력도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한번 유튜브도 한번 보셔요. 유튜브 보셔가지고 유튜브 지금 이제 뭐 이제 처음이니까 아직은 뭐 설명하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조회수가 갑자기 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게 상당히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는 또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출 및 아까 이 많이 증가했죠. 이게 지속 가능한지 여부도 관찰 한번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 2, 3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래서 항상 좀, 야, 이거 좀 투자 대상으로 삼고 싶은 회사가 딱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될지 좀 더 관찰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뭐 이건 뭐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왜냐하면 전량 가액 조정을 더 할지 아니면 마칠지 이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기준을 맞춰 가지고 만약 관찰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잘 되면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상당히 LED 쪽이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정책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PBR이 상당히 낮은데 0.5 정도 되는데, 자, 이쪽 어때요? 임의용 쪽은 어때요? PBR을 이쪽 비중이 커지면 당연히 뭐 상당히 많이 주겠죠. 이게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런 부분들. 예,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